네, 굿모닝 월가월부 이번 순서는 심야에 즐기는 브런치 토크, 토크앤더시티 순서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박사님 어떤 주제를 또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전문 자격 플랫폼 서비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이제 두 분 앵커님, 아나운서님은 이제 급하게 어떤 거를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을 좀 있을까요? 내가 뭔가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재능 공유, 재능 마켓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제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아주 편리하게 IT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약간의 수수료를 내거나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주 이제 활발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정으로 이제 공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자 돌림이신 분들, 네. 그래서 뭐 변호사, 의사, 그리고 이제 세무사 같은 이런 전문 자격에 대해서도 이 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다뤄볼게요. 하나는 법률 서비스 관련된 리걸 테크,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료 서비스 관련된 텔레테크, 세 번째는 세무 서비스 관련된 텍스테크에서 요 세 가지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플랫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재능 마켓 서비스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있더라고요. 일단은 요즘에 유튜브 많이 하는데 유튜브 편집자 구할 때도 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사를 할 때 뭐 도배업자를 구한다든가 네. 뭐 청소업체를 구한다든가 할 때도 이런 서비스로 좀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재능 마켓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어느 기업 CEO 분을 만났는데 점심시간에 이 일어 공부를 그걸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뭐 비용도 얼마 안 비싸다고 그래요. 네. 맞아요. 이제 뭐 사장님들이 뭐 학원 가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는데 예전에 이게 비용이 비쌌는데 요즘에 이제 비용도 좀 적어지고 이랬는데 제가 한 세 군데 정도 소개 한번 드려볼게요. 간단한 거니까 네. 이 전문가가 필요한 순간 해가지고 크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여기가 이제 국내 1등이고요. 제일 이제 유명한 데죠. 그러니까 화면에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분야들이 아주 쉽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필요한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보고 거길 들어가서 전문가를 찾아서 쉽게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네. 아주 이제 대표적인 곳이고요.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확대가 좀 잘 됐으니까 이제 투자도 받고 해서 뭐 어느 시점에는 뭐 상장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프리랜서들이 여기에 이제 그 공급자로 참여를 하는데 네.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15% 정도를 이렇게 이제 수수료로 이제 크몽이 이제 받게 되는데요. 하여튼간 뭐 거의 다양한 분야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이제 그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재능마켓 서비스 1위 기업 크몽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크몽 언제 사용해 봤냐면요. 명함 만들 때 제 명함에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넣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을 넣는 그 포토샵을 제가 못하니까 그거를 이제 크몽에서 찾아가지고 제일 잘하는 분 이제 몇 분 이제 선택해서 시안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제가 못하는 걸 포토샵을 배울 수 없으니까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네네. 네. 요즘에 이제 다 배워서 할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정말 잘하는 사람에게 다 네, 넘기고 그게 더 제가 효율적이고. 맞아요. 인맥도 필요 없고요. 정보가 자산인 시대. 맞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 그 숨고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숨고. 여기도 이제 보면 비슷한 숨고.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이제 숨은 고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네. 여기도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보면 여기도 뭐 여기는 이제 특화된 부분이 있어요. 크몽처럼 여러 분야는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레슨, 아. 그다음에 홈 리빙, 그다음에 이벤트, 디자인, 건강, 미용 이렇게 해가지고 1등이 이제 아주 크게 가니까
어느 이제 특정 분야를 해가지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차이가 이제 뭐냐면 그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고수를 누군가가 이렇게 고객들이 찾으면 거기에 이제 고수들이 쭉 자기들이 제안을 올려요.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거죠. 네, 제안을 올려서 내가 이거 얼마에 하겠습니다. 오.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이분들은 이제 아까 크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수료를 떼는데 네. 여기는 자기가 견적 올릴 때마다 얼마씩 내게 돼 있어서 일단 구조 자체는 조금 다른 구조로 돼 있어요. 오. 네. 네, 그 다음에 한 곳 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능을 피움하세요 해가지고 와. 네, 이 피움 마켓이라는 곳인데요. 네. 여기도 이제 보면 인터페이스는 자기들이 하는 서비스 그 중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뜨는 게 이제 제일 앞에가 유튜브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좀 뜨잖아요. 여기는 이제 요즘 핫하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네. 이걸 이용하는 이제 프리랜서들한테 수수료를 되게 조금 받는 편이에요. 와. 그래서 이제 대략 한 7% 정도를 수수료를 아까 받으니까 크몽의 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요즘 이제 핫하게 뜨고 있는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재능 마켓 위주로 이렇게 세 기업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아까 앞서서도 또 주제를 이야기해 주셨듯이 국가가 공인한 이 전문 자격 능력의 그 플랫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이제 법률 관련된 리걸테크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이 리걸테크 분야는요. 일단은 이제 그 시장의 채광자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리걸테크는 이제 법무 서비스를 이렇게 그 알선하거나 이제 요걸 갖다 연계하는 플랫폼이어서 그 이렇게 산업적인 용어는 이제 리걸테크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네. 국내 이제 1위의 법률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2012년에 그 로앤컴퍼니라는 이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주식회사인 게 차이인데 일단 변호사나 이런 데는 회사를 만들면 법무법인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법률적인 기관은 아닌 거예요. 플랫폼 근데- 이름이 로톡이죠. 네, 로톡이라고 쓰고 있고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법적인 문제 혹시 두 분은 친한 변호사분 계세요? 절친한 변호사분? 없어요. 예, 절친 있었으면 없어요. 좋겠네요. 예, 혹시 아는 변호사는 있습니까? 아는 언니는 있지만, 뭐 건너 알기만 건너 예, 건너. 건너 건너.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법률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네. 건너로 찾긴 됐는데 내가 바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급한데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거나 네.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고 가해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법률적인 변호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예, 보통 우리나라에 그렇죠. 변호사가 이제 인원수로는 한 3만여 명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보면 변호사를 만나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 근처에 가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또 있죠. 뭐냐면 비용이 되게 비쌉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건을 하나 수임하면 기본 단위 자체가 평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예, 비용도 비싸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잘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이 테크 기업 그 스타트업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로톡이라고 하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지금 로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런 법률 서비스 플랫폼 나온 이유는 사실 좀 명확해 보이긴 해요. 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를 더 다양하게 또 주기 위해서일까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세상의 문제 해결을 도와줘서 그걸로 자기들이 비즈니스로 성공하려고 하는 데니까. 네. 그러니까 딱 보면 법률 서비스를 누구나 받기가 어려운데 이걸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접근성을 높이는 네, 거죠.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홈페이지 보니까 로톡의 서비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들 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IT 기술이 법률 서비스를 더 대중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거라고 믿는다. 어. 이게 이제 보면
IT 기술로 대중적이고 혁신적인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서비스 부분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장벽을 낮춘다. 낮추는 것. 예, 이거 일단 용어나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법대를 나왔다. 네. 그럼 제 친구 중에 변호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저는 찾기가 쉬운데 그렇죠. 나머지 그 무수한 전공자들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의뢰인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변호사의 만남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변호사에게 법률 문제 해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즘 이제 변호사 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제 그 로스쿨을 통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되는 분들이 1년에 1,600에서 1,700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 이분들이 인원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매년 2,000명씩. 네. 그러면 이분들이 영업을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유명한 변호사면 모르겠는데 유명하지 않으면 나를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명함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 변호사들이 또 그렇게 영업해서도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법률 문제보다는 영업에 훨씬 더 집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 변호사들을 돕는 것도 또한 자기들이 하는 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취지도 좋고 좀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성과들을 좀 냈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여기가 이제 2015년부터 했는데요. 네. 15년부터 했는데 법률 상담 건수가 84만 건, 와. 그 다음에 변호사 회원이 2,000명. 그러니까 저 여기 회원 될게요. 저 홍보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예. 누적 방문한 사람이 이제 3,820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15년 대비로 엄청나게 성장한 걸로 보이시죠? 가입자 수가 이제 1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투자 유치를 400억 정도를 받았어요. 이걸로 지금 이제 운영되고 있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이제 영국 매체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성장 기업 탑 500에서 법률 부분에선 2위. 그래서 와 이거 대단히 굉장히 좋은 서비스다 네. 하는 이런 것들까지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굉장히 유의미하게 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로톡. 사실은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도 제가 일단 또 기사를 봤는데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법률 서비스인데 이분들이 이제 그 주식회사가 법률 서비스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로 뭐냐면 이분들은 그 회원들을 변호사를 모집해서 네. 광고해주고 홍보해주고 해서 이분들을 알선해주는 수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주고 네. 이제 현재는 주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료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 사항들을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법률 서비스의 질 보장이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이제 법률 서비스 있으면 가서 상담하고 자세히 얘기하고 정보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이잖아요. 예. 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호사들이 비용들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상담의 질 보장이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변호사 자격을 주고 엄격하게 선발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돼 있고요. 이어서 이제 변협이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다. 그러니까 오. 변호사도 홍보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자기를 과장 광고하거나 이러는 거는 약간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이 그 로톡이라는 회사의 회원으로 되면서 약간 종속적이 되면서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 네. 그리고 법률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법률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네. 변호사협회하고 법률적인 문제가 되니 소송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가
공정위 이런 걸 로톡이 냈는데 네. 다 이겼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보면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변협은요. 자기 회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톡에 가입해가지고 저기하고 동참하면 변호사 자격을 정지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서 서로 약간은 좀 타협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실제로 되기는 하나요, 이게? 이거는 이제 보면 이거는 변호사 법상에 네. 알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변호사 단체가 아니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변호사나. 근데 이제 주식회사니까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소송을 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현실적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밀고 나가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비즈니스 하기는 어려운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한국 상황은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이런 리걸 테크가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좀 비교가 되면서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미국의 리걸 테크 상장 회사들은 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나라 상장에서 없겠죠. 네. 1등으로 되면 이제 로톡이 로톡이. 1등이 될 거고. 예.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2021년도에 2개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예. 하나는 리걸줌이라는 회사고요. 모델은 로톡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로톡이 여길 벤치마킹 했겠죠. 예. 그 다음에 인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2개 회사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27억 달러 정도 돼서요. 한 3조가 넘는 회사들이죠. 오. 예, 꽤 큰 회사들이고요. 그렇네요. 현재도 이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좀 이렇게 2개의 회사들이 현재 이렇게 리걸테크 회사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두 기업의 주가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주가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네. 보시면 리걸테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상장을 한 시기가 21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렇네요. 코로나 기간에 사람 못 만나고 그런데 이제 이런 서비스가 나오니까 처음에 엄청난 각광을 받아서 35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예. 요게 이제 코로나 일상화가 되는 게 22년도부터잖아요.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거기에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보면 코로나 기간에 이런 비대면 이런 것들이 각광받는데 또 줄어드는 거 보여주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리걸 줌에 대해서도 한번 봤는데 인탑의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인탑도 이게 이제 지금 보여드리면 네. 좀 달라요 지금. 예. 인탑도 처음에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고 일상 회복이 되면서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3년도 돼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리걸테크는 코로나 같은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회사도 있지만 이 업종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좀 이렇게 산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지난 3월에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가 이 챗 GPT가 또 차지했다 이런 기사를 또 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렇게 리걸 테크 관련돼서 굉장히 미국에서는 지금 또 급부상하고 있고 조금 상승하는 그런 또 섹터고 또 글로벌적으로도 아마 또 시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로 한번 텔레테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관련된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이제 1위 기업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 제가 광고를 그대로 캡처를 해왔는데요. 닥터 나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예. 닥터 나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1위 비대면 진료 앱 이렇게 돼 있고 진료받기 실시간 무료 상담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네. 비대면으로 진료를 하는 이렇게 테크 기업이 나온 거예요. 이게 과거에 이제 이 부분은 거의 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협회에서. 의사협회는 한 15만 7천 명 정도 의사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의협에 가입된 분이 14만 5천 명이니까 일단 이 협회의 이 결속력이라는 게 되게 뛰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테크 기업이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렇게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일단은 그 산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기간에는 비대 접촉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반대는 있으나 못할 거는 아니고 해본 경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닥터 나우를 최근까지도 좀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그냥 전화가 의사한테 와서 약도 집으로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편리하고 괜찮은 서비스라고 간단한 진료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설립 취지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용을 하셨군요. 네. 얘기하기가 그럼 매우 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종종 네.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있는 거 띄워드릴게요.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비대면 진료와 처방약 배송이 가능합니다.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가정 쉽고 편리하게 병원과 약국을 만나보세요. 예. 한마디로 뭐냐면 진료도 해주고 그다음에 약도 처방해준다 이런 거죠.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축소를 좀 시켜놓은 상태인데요. 네.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는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방금 이제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어떤 네.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지도 한번 짚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제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 네. 그리고 단체로는 이제 의사협회가 될 건데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국가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자격을 부여한 거잖아요, 의사가.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비대면 진료에 의해서 진료의 질이 우려가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면 진료를 하면 얼굴만 한번 딱 보면 지금 어디가 아프네요. 눈에 여기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금방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정확하지 않은 이런 문제.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대리 그거는 처방. 약간 범법행위 부분이니까 원래 네. 안 되는 거고 그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료 이용들이 지금은 병원에 한번 가려면 가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잖아요. 네. 근데 이게 비대면으로 앱으로 그냥 막 이용해서 되면 이게 이제 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거다. 약간 공익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는 면허를 받고 법적인 거를 오랜 동안 수련을 해서 한 건데 의사의 권리 자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의료는 목숨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해야 된다. 규제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를 해준 경험이 있으니까 허가제를 둬야 된다.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 테크 기업들이 펀딩을 받잖아요. 그럼 펀딩을 받으면 성과 압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의료보다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현재는 이제 보면 이게 정부가 이 양쪽 입장을 해결을 잘 못해서 조율을 잘 못하고 있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또 텔레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또 한국 기업들을 살펴봤고 미국의 비대면 진료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텔라닥 헬스, 암웰, 그다음에 구닷X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와주셨어요. 가장 먼저 텔라닥 헬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네네. 이 내용이 텔라닥 같은 경우는 2015년 상장을 했고요. 예. 지금 보면 이제 38억 달러 정도 시총되니까 네. 한 뭐 4조 5천억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메리칸 웰 해가지고 암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2020년에 이제 상장을 했고 한 8천억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 그 굿 RX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약 처방을 하는 그 처방약 이쪽 부분인데 여기도 20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도 최근에 상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사실 텔레닥 헬스는요, 그 이번 달 6월에 또 돈나무 언니라고 알려져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또 CEO가 굉장히 보유량을 2배로 늘려서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또 종목이기도 하고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어제 주가가 27%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미리 알고 가지고
오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네, 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방송을 했으면 그러니까요. 정말 제가 진짜 하루만 더 좀 일찍 왔으면 집게라는 참 얘기를 좋았을 들었을 텐데. 텐데. 네, 네. 그래서 텔라닥은 사실 그런 또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두 번째로 가지고 오신 암웰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구글이 또 네. 1,300억 원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 암웰 관련된 종목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구달엑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처방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텔레헬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거 이제 뭐냐면 이제 전화, 네, 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주가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를 이제 주가 추이를 보면 일단은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주가가 그냥 갑자기 훅 올라간 데가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코로나 기간이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냥 급상승을 했는데 네. 지금 일상 회복이 되면서 떨어졌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보면 그 암웰하고 그 RX도 보면 예, 주가 부분을 쭉 보면 네. 예, 처음에 상장했던 코로나 기간에 급상승했다가 폭발적으로 올랐네요. 지금 떨어지고 이런 부분을 오. 봐서 이거는 비대면 부분은 정말로 이 비대면 상황이라든가 비대면이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 서비스 플랫폼 기업도 좀 빠르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네. 3.3이라는 기업 가지고 오셨던데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일단 3.3은 이제 그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자기가 이제 수입을 내면 3.3%를 빼야 빼고 가니까. 네, 이걸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홈택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주민등록번호하고 요거만 딱 치면 네. 거기서 자기 세금을 환급을 해줘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용하는 연령대가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고요. 오, 다양하네요. 최근에 40대, 50대가 늘어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하는데요. 네. 이걸 환급받은 사람들의 나이 보니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분들이 많이 환급을 받았다고 돼 있고요. 가입자 수가 엄청나요. 예, 누적 21년도에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1,546만 명 정도 이렇게 됐고요. 누적 그 환급 신고액도 6천억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매우 편리한 이 기능을 이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도움을 받은 이런 서비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세무사회하고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법적인 이제 책임들을 가지고 법적인 자격을 가진 세무사회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갈등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또 이게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꽤 오래 전에 상장돼서 현재 시가총액이 인큐이트라는 곳이죠. 예, 그래서 1,5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가 있다. 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또 정진호 박사님과 함께 법률, 의료 그리고 세무까지 이렇게 테크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정진호 박사님 그리고 최민지 아나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